멀티플리컨드하고 멀티플라이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곱셈기를 만든다고 뭐 어떻게 곱해지는지 한번 보죠. 이 두 개 숫자를 곱하고자 하는데요. 12하고 5를 곱했을 때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얘를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죠? 제로면 다 제로입니다. 1이면 다시 반복이 되고요. 제로면 다시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할 때, 여기를 더할 때 저희들이 carry save add를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partial product인데 partial product의 개수가 몇 개냐, 또 어떻게 더할 거냐, 이게 여기 이 멀티플라이어를 만드는 데 주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partial product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썸업 해내는지, 더해내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곱셈기의 구조를 보려고 하는데요. 멀티플리컨드가 nb짜리라고 하고요. 여기 y라고 했습니다. 멀티플라이어를 nb, 그리고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숫자를 바이너리 숫자로 적게 되면 이 i가 자리수를 나타냅니다. i가 0가 되면 1의 자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i가 1이면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해서 바이너리 넘버가 이 숫자가 되고요. y도 이 값이 됩니다. 두 개의 프로덕트를 내게 되면 썸이 두 개 있으면 행렬식이랑 비슷하게 주어져요. 두 개의 프로덕트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x0가 다 곱해집니다. 여기 x0가 다 곱해진 거고요. 여기는 x1이 다 곱해집니다. 대신에 자리수가 하나가 쉬프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x1은 2의 1승 자리거든요. 그 다음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 2의 4승 자리, 2의 5승 자리. 이렇게 해서 곱한 다음에 이 파셜 프로덕트를 다 더하게 되면 곱셈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봤는데요. 여기에서 파셜 프로덕트가 저희들이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파셜 프로덕트만 적어 놓은 겁니다. 곱셈기를 했을 때 이쪽 개수는 멀티플라이어가 몇 bit인지가 이 파셜 프로덕트의 개수를 정합니다. 지금 nbit이면 파셜 프로덕트가 n개가 있는 거예요. 파셜 프로덕트가. 그래서 n개의 파셜 프로덕트를 더해야 되는 거고, 여기 다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들어있는 숫자들입니다. 하나 파셜 프로덕트가 내려올 때마다 자리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2의 0승에서 1승, 2승, 3승, 4승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할 때 덧셈이 이렇게 더해져야 돼요. 같은 자리끼리 더해야 되죠. 그죠? 캐리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저런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덕트의 구조거든요. 자, 그 프로덕트 구조를 하드웨어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만들면 될지. 지금 여기가 멀티플리컨드가 서플라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요. 여기가 멀티플라이어가 여기에 공급이 돼요. 자, x0가 2의 0승 자리, 1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쪽에서 보면 자세히 보시면 AND죠, AND. AND 오퍼레이션입니다. AND 게이트가 필요하다는 게 보입니다. AND 게이트가 필요해요. 일단 들어오면 AND 게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AND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x0와 y0의 AND, 여기서 이러죠. 두 개의 AND.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심볼이 있어요. 박스로 되어 있는 심볼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안쪽이. 그리고 이런 자리를 한번 봐요. x1하고 여기를 곱한 다음에 위에서 캐리 세이브 애드니까요. 캐리 세이브 애드니까 캐리를 프로파게이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캐리는 여기에서 나온 캐리는 바로 윗자리를 나타내죠. 그죠? 위의 자리를 넘겨주고요. 여기서 더해진 썸은 일로 오고 캐리는 일로 갑니다. 그래서 썸은 내려주고 캐리는 다음 자리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캐리를 보시면 이렇게 넘겨주진 않죠. 이렇게 넣으면 캐리 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넘기고 다음 파셜 프로덕트 썸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캐리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캐리가 들어오는 게 이 캐리가 들어오는 거고요. 썸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썸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AND 값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는 보시면 다 제로가 들어가요. 이게 그라운드죠. 그죠? 제로가 들어가는 이유가 첫 단위이기 때문에 위에가 없어요. 근데 다 제로로 그냥 들어오게 만들죠. 그죠? 다 제로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여기는 배치하고, 그 다음 줄부터는 캐리와 썸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퍼랜드 두 개가 들어옵니다.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한번 봐요. 여기에 하나, 둘, 두 개 들어와서 AND가 됩니다. 그리고 캐리 인, 썸 인, 네 개가 들어와요. X에서 하나 들어오고 Y에서 하나 들어와서 AND 게이트를 거치고요. 캐리 인과 썸이 들어옵니다. 캐리 인과 썸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썸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썸을 내고 캐리를 출력합니다. 썸은 이렇게 내고요. 캐리는 이렇게 출력합니다. 모든 박스는 그렇게 동작해요. 이미 박스를 하나 잡아보면 오퍼랜드 두 개를 이렇게 받아오고요. 두 개. 그리고 썸을 받아오고요. 캐리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네 개를 받아오죠. 그죠? 그리고 내는 게 썸을 내고 캐리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캐리는 자기 스테이지에서 파셜 프로덕트의 자기 스테이지에서 프로파이션 않고 다음 스테이지로 건네줍니다. 한 자리 앞쪽으로. 그죠? 그러면 캐리 프로파이션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자, 근데 마지막 단이 오게 되면 여기 캐리를 받고 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얘는 썸을 내고 캐리는 건네줘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라운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는 풀헤더입니다. 썸을 받고 캐리를 이렇게 오퍼랜드 두 개를 받아서 썸과 캐리를 받고 이쪽으로 이제 캐리를 전달하고 썸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캐리 프로파이션에서 여기 나오면 끝이 됩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끝쪽에서는 캐리 프로파이션 애들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 그래서 여기가 캐리 프로파이션 애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쪽에는 캐리 세이브 애들을 쓰죠. 그죠? 그래서 곱셈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요. 얘를 저희들이 플로우 플랜에서 레이아웃을 뜬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박스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아래쪽에 캐리 프로파이션 애들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덕트 출력이 P0부터 P7까지 나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을 내면 멀티플라이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어 레이아웃을 보면 정방향으로 생겨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정사각형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레이아웃을 뜨기도 편하고 그리고 플로우 플랜을 잡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어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자, 근데 곱셈기가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인드 넘버를 곱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투스 컴플리먼트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을까요? MSB가 음수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빛짜리 010 이게 2죠. 그죠? 2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요거 하나 마이너스 2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거보다 하나 높은 값 거기를 여기 자리 여기가 얘가 2의 1승 자리고요. 여기가 2의 2승 자리 2의 3승 자리 MSB 여기 사인빗이죠. 그래서 사인빗이 2의 2승 자리인데요. 2의 2승 자리를 음수로 취하면 얘가 투스 컴플리먼트가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얘를 투스 컴플리먼트 취하면 1, 0 이게 투스 컴플리먼트 값이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2를 나타내는 투스 컴플리먼트 값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얘를 해석할 때 2의 2승 자리인데 음수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 2의 1승 자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투스 컴플리먼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MSB를 음수로 취하고 나머지를 양수로 취해요. 여기 지금 부호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투스 컴플리먼트입니다. 자, 그래서 사인빗이 제로면 양수입니다. 근데 사인빗이 음수면 사인빗이 1이면 음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곱해져서 이 값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하고 곱해지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진 걸 두 개를 적게 되면 음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사인드 넘버의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가장 쉬운 부분 여기를 앞에서 봤던 파셜 프로덕트가 이거든요. 그 부분을 적어 놓은 게 MSB를 제외한 나머지 빗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사인빗을 나타내죠. 그죠? 사인빗을 제외한 나머지를 연산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인빗 두 개를 연산한 게 여기에 주어집니다. 이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죠? 지금은 0에서 5까지 두 개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10빛 하나 더 위에까지 해야 되니까 11빛까지 나와, 6위까지 나와, 0 있을 때 11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거티브 사인을 가지는 여기 값을 적을 때는 이건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기 때문에 투스 컴플리먼트로 해야 됩니다. 투스 컴플리먼트는 제로는 1로 만들고요. 얘 값들은 파셜 프로덕트 값들은 서로 AND가 아니라 NAND를 취해야 돼요. NAND를 취하고 다시 1을 채우고 밑에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할 때 그때 1을 더해주죠, 그죠? 1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사인의 이 값을 나타내요. 마이너스 사인의 이 값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인 빛이 들어가고요. 프로덕트 값이 들어가고 다시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더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 값들은 상수죠, 그죠? 얘는 변수지만 얘네들은 다 상수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프리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면 미리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기 더하면 제로가 되고 1이 올라가고요. 제로가 되고 1이 올라가고 제로가 되고 1이 올라가고 제로 다 더해야 되겠네요. 따로따로 할까요? 해보죠. 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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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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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이 올라가요. 제로가 더해지면 여기가 제로가 되고요. 여기 1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놓은 게 밑에 식입니다. 아래쪽하고 위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쪽 자리에서는 얘를 여기로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로 오고요. 얘는 그냥 밑에 둡니다. 이 1이 어디서 났죠? 이걸 계산하면 여기 하나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사인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네거티브 사인 때문에 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파셜 섬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이 되고요. 얘도 미리 연산할 수 있죠, 그죠? 얘가 제로고요. 여기는 1이고 바깥쪽은 버리는 값입니다. 캐리가 나오는 값은.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이 나오고 여기 1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인드 넘버를 곱할 때는 파셜 프로덕트를 썸을 내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AND 게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조인데 NAND 게이트를 사용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썸 구조에서 저희들이 앞에서 쓸 때 이 박스가 이렇게 생겨 있다 그랬어요. 이건 AND 게이트를 쓰죠, 그죠? AND 게이트를 쓰는데 저기를 NAND 게이트를 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를 연산하는 과정입니다. 사이즈는 요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들이 NAND 게이트를 사용하는 블락입니다. 이건 다 AND 게이트를 쓰죠. AND 게이트를 쓰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NAND 게이트를 쓰게 만들고 여기 1하고 여기 1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VCC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VCC 두 개를 넣어서 이런 형태로 사인드 넘버 멀티플라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블락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죠? AND 게이트 하나에 풀헤더가 들어있죠. 여기는 풀헤더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멀티플라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멀티플라이어를 만들 때 이 파셜 프로덕트 개수가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연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저 파셜 프로덕트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어가 이렇게 생겨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제로지만 6개가 난제로인 게 나오죠, 그죠? 파셜 프로덕트가 6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조절하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파셜 프로덕트가 두 개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더 많이 쓰는 게 요거는 이제 파셜 프로덕트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고요. 여기는 부스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부스 테이블은 우리가 라딕스를 얼마나 길이를 길게 할 건지를 정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여기 저희들이 파셜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y 아니면 0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죠. 1이면 y. 그러니까 저희들이 x 곱하기 y를 할 때 얘가 멀티플라이어라면
x의 자리가 1이면 그 자리에서 y를 더하면 되고요. x의 자리가 0면 0죠. 그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를 x를 해석을 할 때 radix 4란 얘기는 뭐냐면 두 빛을 한 번에 해석하는 거예요. 두 빛을 한 번에 해석하면 뭐가 나오냐면 0, 1, 2, 3 중에 하나가 나와요. 0이거나 y거나 2y거나 3y거나 셋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죠? 자, 0 이거 뭐 별로 안 어려요. 2y 이것도 괜찮죠. 그죠? 2y는 shift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자릿수만 안 올리면 2y 만들 수 있죠. 그죠? y 이것도 괜찮아요. 3y가 문제예요. 3y. 이 3y를 하려면 일반적인 간단한 연산으로 안 되죠. 그죠? y는 그냥 있으면 되고요. 2y는 left shift 하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y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쓸 때 이건 0, y를 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y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위의 자리에서 y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위의 자리는 사실 하게 되면 한 자리 위에는 이거 2배니까 4y가 돼요. 여기는 뭘로 하느냐? 마이너스 y를 써요. 위에 4y를 쓰고. 그래서 2y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4y 마이너스 2y 해서 2y로 표시하고요. 그게 여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4y 마이너스 y를 해서 3y로 4y도 쉽고 y도 쉽죠. 그죠? 그게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거와 유사합니다. 이제 3y는 만들기 어려우니까 4y는 자기 앞자리에서 지금은 이제 두 빛을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진수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이진수가 아니라 이제 사진수죠. 그죠? 한 자리 위에는 4배를 나타내요. 그래서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게 radix 4예요. 그래서 radix 4는 곱하기를 할 때 2빛씩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x의 멀티플라이어가 이렇게 두 자리씩 봐요. 두 자리씩 보는데 여기 모양을 한번 볼 때 0나 1인 경우에는 0, 0거나 0, 1인 경우예요. 지금 이 두 자리를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여기는 1, 0거나 1, 1이죠. 그죠? 여기에 두 자리 중에 앞에 자리가 1이면 무조건 빌려오게 만들어놔요. 위에서 하나 빌려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i번째 자리에서 부스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파셜 프로덕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0거나 y거나 마이너스 y거나 마이너스 2y거나 넷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지 한번 볼게요. 이게 0, 0, 0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0예요. 자,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싱글이냐 더블이냐를 나타내는 나중에 하드웨어를 만들 때 이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둘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 이게 곱하기 1이면 여기가 이런 경우면 얘가 1입니다. 이런 경우도 1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은 싱글이 뜨고요. 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더블이 뜹니다. 사인이 마이너스일 때는 사인이 1이 되고요. 플러스일 때는 사인이 0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0면 얘도 다 0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 0, 0인데 현재 값은 0, 0인데 밑에 빌려간 게 있어요. 1이란 얘기는 밑에서 빌려줬죠. 그죠? 거기서 마이너스 값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하나를 해줘야 돼요. y를 해주면 그러면 실제로는 아랫자리에서는 이게 4y로 보여요. 현재 자리에서 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고요. 0고 0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 빌려간 게 없죠. 그죠? 빌려간 게 없고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가 y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y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요 값이 이 값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싱글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서 여기서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y고 밑에서 y를 하나 빌려줬죠. 지금 보시면 현재 y가 하나가 있고 아래에서 y를 하나 빌려갔으면 지금 y 값이 파셜 프로덕트가 얼마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밑에 하나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 y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자리에도 y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0고 1이고 0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자기가 빌려봐야 돼요.
자기가 하나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빌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원래 2y라 해야 돼요. 2y라 해야 되는데 2y라고 안 적고 2y를 이렇게 적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마이너스 2y고 앞에 자리에서 어차피 이게 1이면 얘처럼 하나를 빌려오게 됩니다. 위에서 갚을 거니까요. 이렇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제로고 얘는 1이고요. 얘는 1입니다. 음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나 빌려오는 게 있고 여기 하나 갚았어요. 지금 y가 밑에서 하나 뺐기 때문에 여기에는 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y가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얘는 제로고 얘는 1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3이죠. 그죠? 3은 이렇게 적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y예요.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제로고 1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y고 여기가 y예요. 여기는 특별하게 마이너스 제로라고 적습니다. 다 1인 경우에는. 이때는 제로고 여기가 1입니다. 이게 부스 테이블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연산을 할 때 파셜 프로덕트로 이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0이거나 2y도 있어요. 0이거나 y거나 마이너스 y거나 2y거나 마이너스 2y거나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걸 이용해서 연산하는데 어떻게 연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y고 이게 x입니다. 뒤에가 x예요. y 곱하기 x인데요. x가 지금 얼마냐 하면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제로면 얘가 0입니다. 1이면 y고요. 0이면 0이고 1이면 y, 1이면 y, 0이면 0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2의 1승자리니까 2y라고 읽어야 되죠. 그죠? 여긴 4y인데 제로고요. 여기는 8y. 얘는 8y로 나타내요. 자리수가 보면 여기 2의 1승자리, 여기는 2의 3승자리죠. 그죠? 얘는 몇 y예요? 16y. 다 더하면 26y를 나타내죠. 그죠? 이 값이 26이에요. 지금 파셜 프로덕트를 이만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봤던 부스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읽으면 이 아래쪽은 제로라고 가정하거든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부스 테이블에서 보면 현재 자리 두 개를 보고 아래 자리를 봐요. 자, 현재 자리 두 개를 보고 아래 자리를 보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아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로로 생각을 해요. 여기가. 그러면 1, 제로만 있죠. 그죠? 1, 제로, 제로 같으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해요. 1, 제로에 아래자리 없으니까 제로로 보죠. 그죠? 마이너스 2y입니다. 마이너스 2y.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돼요? 1, 제로면 원래 마이너스 2y죠. 그죠? 근데 밑에 하나 이렇게 빼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해줘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y 됩니다. 그래서 1, 제로, 1에 해당해요. 여기는. 여기죠. 그죠? 여기. 1, 제로, 1 테이블에는 마이너스 y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돼요? 0, 0, 1. 이게 지금 보면 0, 1,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0, 1이면 y인데 밑에 다시 1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y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y. 얘는 몇 y 나냐면 여기가 4의 0승자리, 4의 1승자리, 4의 2승자리 이렇게 돼요. 여기가 4의 1승자리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 여기가 16, 32y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제가 계산한 거 이해가 되나요? 여기는 1의 자리, 그러니까 4의 0승이니까 그냥 1이에요. 마이너스 2y 곱하기 1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4의 1승자리예요. 4의 1승자리. 그러면 4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y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4의 2승자리예요. 4의 2승자리인데 2y에 해당하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32y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32에서 6을 빼면 6이고 26. 똑같이 26y가 나오죠. 그죠? 자, 부스 테이블을 썼을 때는 파셜 프로덕트 개수가 훨씬 많이 줄어요. 파셜 프로덕트가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라딕스가 크면 더 많이 주겠죠. 그죠? 부스 테이블을 쓸 때.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내용이 부스 테이블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부스 테이블의 기본 아이디어는 라딕스를 늘려서 파셜 프로덕트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하면 파셜 프로덕트 개수가 절반이 줄어요.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자, 그걸 저희들이 하드웨어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릿수하고 여기 값을 가지고요. 지금 이게 현재 자리고요. 아랫자리죠. 그죠? 이걸 가지고 싱글이냐 더블이냐 사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를 찾아내야 돼요. 이 세 빗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내 보면, 로직을 찾아보면 여기 값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2i하고 2i 마이너스 여기 두 개를 봤을 때 서로 xy입니다. xy. 이 x1 0고요. 다르면 1이고요.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가 돼요. 그래서 xi는 x와 로직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2xi 여기 로직을 보면, 여기 로직은 여기 값하고 이 둘의 AND 값의 x1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쪽에 로직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x1 대 얘를 AND 게이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인은 여기 값입니다. 여기가 1이면 얘도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저걸 이용을 해서 그대로 게이트를 옮겨놨습니다. 앞에서 봤던 걸 그대로 옮겨놓거든요. 이 빗을 뽑아서 그냥 사인 빗으로 쓰고요. 이 둘을 AND 낸 다음에 얘랑 XOR을 시키면 얘가 2배의 XI가 됩니다. 이 둘을 XOR 내게 되면 이게 X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일 때는 자기 자리를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가 1이면 i번째 자리니까 지금 i번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그냥 AND를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로 파셜 프로덕트가 나가기 때문에 y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더블이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선택이 됩니다. 이쪽 AND 게이트가. 그건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뽑아서 현재 자리로 보내죠. 그죠? 이게 shift left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자리를 자기 현재 자리로 끌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배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2배가 되고 얘가 1이 되면 1배가 됩니다. 둘 다 제로면 그냥 제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빗은 XOR을 가지고 사인을 뒤집습니다. 얘가 투지 컴플리먼트 형태로 사인을 뒤집어서 네거티브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부스 인코드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저희들이 부스 셀렉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셜 프로덕트를 y를 할 건지 2y를 할 건지 제로를 할 건지 마이너스 y를 할 건지 마이너스 2y를 할 건지를 얘가 선택을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있으면 있다. 여기다 멀티플라이를 어디 놔놨을까요? 여기에 보스 플러스 멀티플라이어가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두 개의 오퍼랜드가 들어오고요. 여기가 부스 셀렉트가 있어요. 그리고 부스 셀렉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부스 인코드가 있죠. 그죠? 부스 인코드가 요 세 개를 받아서 싱글인지 더블인지 사인인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가 싱글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더블을 나타내는. 사인은 사실은 위에 있는 빗을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부스 인코드고요. 여기가 부스 셀렉션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 부분의 그 회로가 요 회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진 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세요. 여기가 파셜 프로덕트가 나와요. 그 파셜 프로덕트를 여기에 캐리 세이브 애더 가지고, 여기가 캐리 세이브 애더고요. 그 나중에 프로파이션 애더 가지고 결과를 내서 프로덕트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스터디하는 게 저 부스 월라스트리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맥 쪽의 멀티플라이는 거의 다가 부스 월라스트리 형태로 써요. 부스 테이블은 파셜 프로덕트를 개수를 줄이는 알고리즘이고요. 월라스트리는 파셜 프로덕트를 가속시키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보면 리컬시브한 알고리즘으로 파셜 프로덕트를 빨리 연산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멀티플라이어를 보통 만듭니다.
여기 다음 내용은 그 사인드 넘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인이 있는 숫자를 곱할 때요. 이제 이건 그 뭘 나타내느냐면 저희들이 y하고 x가 있을 때 x의 사인을 나타내요. 멀티플라이어의 사인이 네거티브일 수 있거든요. 그때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여기 값이 네거티브일 수 있어요. 네거티브면 여기 사인이 1이 됩니다. 사인이 1이 되면 이게 사인 익스텐션에서 전부 다 네거티브로 만들어줍니다. 사인 익스텐션에서 여기가 사인이고 이게 전부 사인 익스텐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파셜 프로덕트가 음수면 이걸 다 네거티브로 만듭니다. 이게 앞쪽에서 보면 부스 테이블을 만들다 보면 요 값에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부스 테이블에 의해서 사인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이제 부스 테이블에서 사인이 네거티브일 때 사인이 s가 1이 돼요. 이때는 s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부스 테이블에서 네거티브가 나와야 될 때 그때는 네거티브 사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s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y나 마이너스 2y면 사인 빛이 1이 되죠, 그죠? s가 1이 됩니다. 여기 끝에 1을 더해주는 거는 투스 컴플리먼트 만들 때 끝에 1을 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때 사인 익스텐션을 씁니다. 이 s 값은 어떻게 사인 익스텐션을 쓰느냐 하면 일단 1로 다 넣어놓고 여기에 s에 바를 둡니다. 그러면 미리 연산이 가능해요. 지금 s가 1인지 0인지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근데 이대로 놔두면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걸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일단 1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다 1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s의 바가 여기 있겠죠, 그죠? 만약에 s가 제로랐다고 하면 얘가 1이 돼요. s가 제로란 얘기는 사인이 음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분이 다 사라져 버리죠. 계산을 하면 다 제로가 될 겁니다. 캔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냐면 프리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미리 계산을 해버리면 파셜 프로덕트가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1을 더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더하면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여기에 등가입니다. 여기까지 등가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S의 바 이렇게 나타나요. S의 바가 되는 이유는 여기하고 여기를 1 더하면 이쪽 부분은 사라져 나가거든요. S 바를 여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냥 앞쪽에는 여기 사인을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두 배씩 연산을 해요. 연산하면 미리 계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1S의 바, 1S의 바. 이게 지금 라딕스4의 부스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라딕스4의 부스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인 빈만 정해지면 파셜 프로덕트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죠, 그죠? 안 그러면 위에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다 1이라고 가정하고 s의 바를 어디 둘지만 정하면 지금 끝에 계산할 때는 s의 바를 여기까지 당겨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s가 남아 있어야 돼요. 사인 빛이 s의 바를 이렇게 두게 되면 원래 거하고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더하면 다 사라져 버리죠, 앞쪽이. 그래서 그 연산을 해서 미리 계산을 해놓으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s의 바에 ss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익스텐션 값이. 저걸 이용을 해서 부스 테이블을 실제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게 1입니다. 1100가 2죠, 그죠? 1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101 여기 1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y입니다. 처음에 보면 x 값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 2y를 나타내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y를 어떻게
적는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마이너스 2y에 되면 사인이 1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인에 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앞에 있었죠. 요거. 이 부분. 그게 여기 있습니다. 사인에 바가 여기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인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투스 컴플리먼트로 마이너스로 바꾸면 1, 0, 0, 1, 0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를 투스 컴플리먼트로 만든 건데 여기를 하나를 쉬프팅해요. 왜냐하면 2y이기 때문에 하나를 쉬프트해요. 그러면 밑에 0 이게 2y를 한 다음에 했네요. 자, 2y를 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 1, 1, 0, 1, 0 이걸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합니다. 자, 0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1, 0, 0, 1, 0, 1 이렇게 되죠. 이 값이 2y에 해당합니다. 1, 0, 0, 1, 0, 1 이게 2y의 그 투스 컴플리먼트 값이고요. 투스 컴플리먼트라기보다 바입니다. 얘는 그냥 바를 취하고 얘를 더해주면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가 되죠. 사인 값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제로면 0인데요. 제로인데 사인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 값을 가지고 여기가 사인 빛이 들어가요. 끝에는 1하고 사인의 바가 들어가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값입니다. 1하고 사인의 바 이런 값입니다. 1하고 사인의 바가 지금 사인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기 때문에 사인 여기 m 값이 1이죠. 그죠? 1이면 여기가 0가 됩니다. 1, 0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로를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끝에 투스 컴플리먼트를 더하면 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y이기 때문에 그냥 y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제로가 되고 1이 되죠. 그죠? 여기는 1이 되고 1이 하나 올라가죠. 그죠? 그럼 여기는 제로가 되고 캐리가 올라가고요. 1이 되고 캐리가 또 하나 올라가고 1이 되고 캐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로가 되고 캐리가 2개 올라갑니다. 0, 0, 1이 되고 캐리가 2개가 올라가요. 그럼 다시 제로가 되고 캐리가 올라가고 제로가 되고 1 날아가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게 1011, 0110을 이게 182가 됩니다. 그래서 부스 테이블 가지고 연산을 할 때 파셜 프로덕트 개수를 어떻게 줄여가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스 테이블에서 사인 빛이 나왔을 때 부스 테이블을 연산하다가 부스 테이블에서 사인이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 그 사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실제 오퍼랜드가 사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오퍼랜드의 사인을 원래 부스 테이블에서 만들었던 사인이 있죠. 그죠? m값. 부스 인코더에서 나오는 m값하고 XOR을 시키면 이게 진짜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사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인드 넘버의 그 멀티플라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은 파셜 프로덕트 개수를 줄이는 역할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멀티플라이어는 입력이 멀티플리컨드하고 멀티플라이어가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파셜 프로덕트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근데 파셜 프로덕트를 제너레이션 할 때 저희들이 부스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부스 인코더를 사용해서 파셜 프로덕트 개수를 줄여놔요. 그러고 난 다음 파셜 프로덕트를 더하기 위해서 캐리 세이브 애더를 쓰는데 그냥 캐리 세이브 애더를 쓰게 되면 딜레이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캐리 세이브 애더를 컨커런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리 세이브가 보시면 위에서 계산해서 캐리를 내려주고 캐리를 옆으로 프로파게이션 아니지만 아래로 프로파게이션 하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서로 양쪽에서 연산을 해서 만나서 중간에 만나도록 만드는 구조가 부스 월라스트리예요. 그래서 캐리 세이브, 어차피 캐리 세이브 해야 되니까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주거나 밑에서 해서 위로 올려주거나 동일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동시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캐리 세이브 애들을 좀 캐리 세이브 애들을 계산 속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 테이블하고 월라스트리를 이용을 해서 그 멀티플라이를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고요. 마지막에 보면 캐리 프로파게이션 애더가 필요합니다. 캐리 세이브만 하다 보면 나중에 캐리를 실제 숫자하고 결합시킬 때 덧셈기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캐리 프로파게이션 애더를 사용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곱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곱셈기 만들 때 이 세 가지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앞쪽이 부스 테이블을 가지고 파셜 프로덕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캐리 세이브 헤더 구조예요. 여기가 캐리 세이브 헤더 가지고 파셜 프로덕트를 더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이 여기가 캐리 프로파게이션 헤더예요. 캐리 프로파게이션 헤더에서 썸 값이 나오고요. 여기는 최초의 파셜 프로덕트들을 초기값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나중에 부스 월라스트리 쓸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블락에서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인코드를 만들고 캐리 세이브 헤드를 거치고 그리고 풀 헤드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지를 설명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게 여기에 부스 인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월라스트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월라스트리는 서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구조가 뭔가를 보시면 여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파셜 프로덕트 할 때 이 연산 이런 걸 더해야 돼요. 그래서 파셜 프로덕트가 여러 개 있죠, 그죠? 그걸 더해야 됩니다. 같은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숫자를 볼 때 여기하고 여기는 자릿수가 다르죠. 자릿수가 다른데 지금 캐리 세이브에 대해서 이게 캐리 세이브에 대해서 더해야 되는 건 이건 전부 다 같은 자리 숫자입니다. 같은 자리 숫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할 때 풀헤더를 사용을 하면 한 번에 3개씩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월라스트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3개를 다른 캐리를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같은 자리니까요. 얘네들을 한 번에 연산을 해서 2개씩 뽑아냅니다. 그래서 3개를 2개로 줄여요. 다시 여기도 3개를 2개로 줄여요. 그래서 3:2 컴프레스를 쓰는 거예요. 한 스테이지 지나갈 때마다 3분의 2씩 줄어요. 개수가. 그래서 필요한 스테이지 개수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해서 파셜 프로덕트를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 세이브 애더를 가지고 3:2 컴프레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컴프레스가 되는 이유가 3개를 받아서 2개를 내기 때문에 연산해야 될 개수가 계속 줄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줄어가는 구조들을 이용을 해서 파셜 프로덕트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파셜 프로덕트 연산하는
블락들을 어떻게 연산하는지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맨 처음에 여기가 파셜 프로덕트들이 이게 자리수가 있네요. 여기 자리수가 이 자리가 여기고요. 여기가 7승자리, 5승자리, 4승자리, 3승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더해야 돼요. 같은 자리에 있는 걸. 그래서 얘가 3대2 컴프레스로 게이트 타겟수를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느냐면 캐리는 바깥쪽으로 내보내요. 이게 캐리를 프로파이션 시켜주진 않죠. 그죠? 자기 자리에서 계산하면서 캐리가 생기면 밖에 버려면 3개 받아서 일단 2개로 줄이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하나를 더 받아요. 그리고 밑에서 건너온 캐리가 있으면 또 받아와요. 그래서 다시 또 줄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캐리 프로파이션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개수가 2개로 줄는 데까지. 2개가 줄고 나면 그 다음에 풀헤더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셜 프로덕트를 연산을 해서 2개까지 줄이는 데까지 컴프레스 시키는 게 월라스트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룹핑을 지을지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짤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3대2 컴프레스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3대2 컴프레스보다 좀 더 빠른 월라스트리가 있어요. 그게 4대2 컴프레스예요. 4대2 컴프레스가 효율적인 게 대부분의 숫자들이 이게 한 바이트 8이거나 16이거나 32거나 64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4의 배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4대2 컴프레스를 쓰면 딱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뒤쪽에 4대2 컴프레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4대2 컴프레스예요. 4개를 2개를 줄이는 4대2 컴프레스거든요. 4대2 컴프레스는 3대2 컴프레스 2개를 이렇게 묶어서 써요. 3대2 컴프레스를 묶어서 사용하는데요. 캐리는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자기네들끼리 파셜 프로덕트 같은 자리를 더할 때 더하고 난 다음에 남는 캐리는 위쪽으로 보내주면 그 다음 스텝에서 얘가 연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건 받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연산을 이렇게 줄여가서 결국에 2개로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2개로 줄이는 게 4대2 컴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셜 프로덕트들을 이렇게 묶어서요. 4개짜리를 2개로 다시 줄이고요. 다시 4개 받아서 다시 4개 받아서 2개로 줄이면 이 2개는 나중에 어디에 연결돼서 계산하느냐 하면 풀헤더가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2개씩 줘서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그 월라스트리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어떤 블락들을 다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맨 위에 요 2개가 여기 2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풀헤더 가지고 3개를 다시 결합하라죠. 그러면 요 2개 가지고 만들어낸 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하나, 둘, 여기에 남아있는 썸, 이 2개의 썸하고 나머지 2개를 더해서 풀헤더를 통과하면 오퍼랜드가 이렇게 딱 2개가 남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맨 밑에 있는 게 풀헤더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셜 프로덕트를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다 연산 안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만 줄인 다음에 마지막에서 3대2 컴프레서 가지고 3대2 컴프레서를 거치고 나면 2개 오퍼랜드가 나오면 그걸 풀헤더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월라스트리 구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인들이 파셜 프로덕트를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대2를 잘 안 쓰는 이유가 3대2를 쓰면 어딘가 하나씩 항상 남아서 어디션하는 시간을 잡아먹어요. 근데 4대2를 쓰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뒤에 있는 내용은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룹핑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파셜 프로덕트가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이렇게 3대2 컴프레스 2개 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그죠? 3대2 2개 만들게 되면 여기 2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줄고요. 다시 줄고 끝에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항상 이렇게 2개씩만 남으면 1개 남는 경우도 있어요. 2개씩만 남으면 썸이 풀헤더 가지고 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캐리 세이브 애더 가지고 파셜 프로덕트를 줄여주는 알고리즘이 월라스트리고요. 월라스트리는 기본적으로 3대2나 4대2 컴프레스를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컴프레스가 줄어 들어가는지 이렇게 그 프레드를 가지고 여기는 3대2 컴프레스를 썼거든요. 3대2 컴프레스. 캐리가 가는 방향, 썸이 가는 방향. 그리고 받아서 다시 3대2로 줄이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패스는 프레드 패스예요. 그래서 썸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3대2 컴프레서 두 개를 결합해서 4대2 컴프레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받아옵니다. 네 개를 받아오게 되면 프레드니까 썸을 내고요. 캐리를 하나 내보냅니다. 이렇게 캐리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오는 캐리가 있겠죠. 같은 레벨에. 그래서 그걸 받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거하고 여기 다시 3대2 컴프레서를 통과하면 여기에 썸이 나오고 이쪽으로 캐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4대2 컴프레스가 현재 자리와 다음 캐리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4개를 받아서 얘와 얘로 만들어줄 수 있는 4대2 컴프레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썸을 할 때 저희들이 그 파셜 프로덕트를 낼 때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현재 자리와 캐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리지널 파셜 프로덕트고요. 퍼스트 페이지를 거치고 나면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4대2 컴프레스. 4대2 컴프레스를 쓰면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 나가면 됩니다. 이게는 풀헤드로 캐리 프로파이션 애드로 더하게 되면 결과가 얻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볼라스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8x8일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놨는데요. 이거 연산하게 되면 두 개가 나오고요. 이거 연산하면 두 개, 연산하면 두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썸을 하고 나면 이런 썸들이 자기의 썸과 다음 자리 캐리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받아서 2개 내는 거죠. 근데 두 개가 하나는 자기 자리고 하나는 자기 앞자리예요. 자기보다 높은 자리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죠. 두 개. 이렇게 아래쪽에도 보면 이렇게 두 개씩. 아래에 있는 건 여기 있는 블락이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얘가 만드는 블락입니다.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연산이 되죠. 그죠? 동시에 연산이 돼서 얘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럼 다시 또 한 번 4대2 컴프레스를 거치고 나면 두 개 오퍼랜드가 있죠. 그죠? 이 아래쪽에 이제 풀헤드를 쓰면 됩니다. 이게 캐리 프로파이션에서 CPA를 사용을 하게 되면 썸이 나옵니다. 여기는 자기 현재 자리의 썸과 자기 앞자리의 캐리를 이렇게 그룹해서 연산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월라스 트리가 어떤 방법으로 연산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있던 파셜 프로덕트를 덧셈을 할 때 4대2 컴프레스 엘리먼트들을 적용을 해서 4개를 두 개로 바꾸고 4개 있는 걸 다시 2개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다음 스테이지에서 캐리 프로파이션 헤더를 사용해서 컴프레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대2 컴프레스를 바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연산과 여기 연산을 같이 해서 이 두 개를 만들어내고 다시 중앙에서 다시 4대2 컴프레스를 내려서 계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스피드는 느리지만 시리얼 멀티플라이어를 쓰는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멀티플리컨드가 있고요. 여기에 그 멀티플라이어가 있어요. 멀티플라이어가 있는데 이건 이 x 값이 여기에 x 값이 1이면 y를 더합니다. 그냥. 여기에도 y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y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쉬프트 될 때마다 자리수가 하나씩 옮겨지는 거죠. 그죠? 자리수가 옮겨집니다. 맨 아래쪽 자리를 먼저 체크합니다. LSB를 체크를 해서 1이면 얘를 더합니다. y를 더해서 y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1이면 얘를 더하고요. 0이면 그 다음에 right shift를 하는데 right shift라는 게 자리를 하나 낮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0면 그냥 빈통으로 내립니다. 0를 더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리고요. 1이면 다시 y를 더하고요. 그래서 right shift를 해서 이 개수만큼 right shift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multiply 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serial multiplication 알고리즘인데 스피드보다 효율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런 시리얼 멀티플라이어를 가지고 곱셈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곱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